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2강의 9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문은 위치 문제였었는데요. 우리 제자님들 이런 거 나오면 어렵죠. 엄청나게 어려운 글도 아니지만 일단 과학 이런 거 나오면 막 갑자기 막 적외선이 나오고 막 가시광선이 나오고 막 뭐 자외선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읽으면서 풀면 되는데, 이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게 이런 순서 위치 문제, 빈칸 문제에서 과학 관련된 글이 나오면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일단 쓰면서 문제를 푸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일단 이 글에서 나온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적외선이고요. 이게 적외선이라는 거고, 일단 좀 이따 풀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정도가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고, 요 정도가 어떤 자외선, 좀 굵고 짧은 요 느낌. 그런데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선, 이 가시광선 안도 보면 우리가 프리즘 해보면 빛의 프리즘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쭉 나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프리즘에서 이 초반 쪽 앞부분은 좀 뭔가 이 빨간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서 요 끝에 자락은 다시 한번 이거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보라색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가시광선의 영역이고, 알겠죠? 이 가시광선 영역, 그 전에 여기가 이제 빨간색 바로 위쪽에 있다. 그래서 이쪽이 적외선, 빨간색 써줄게요. 적외선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보라색 영역, 이 보라색 바로 넘어서 이 울트라 바이올렛 할 때 바이올렛이 보라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또 우리가 한자로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외선의 영역인데, 이게 처음 세 문장에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 이런 걸 우리가 도입부라고 하는데, 뭔가에 대한 정의,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비교, 대조. 적외선과 자외선. 되게 긴데 에너지 레벨은 낮은, 되게 짧은데 에너지 레벨은 높은 요 선에 대해서 이야기, 비교, 대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문장 설명, 도입부, 그 다음 비교, 대조. 근데 요거 이해하고, 이게 가시광선의 영역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출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첫 세 문장이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전자기 파장이 그것이 start to get too long to bend the retina. 자,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to, 너무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기에는 이란 직역에서 너무 그래서 to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정도까지 의역이 되는. 즉, 우리의 어떤 전자기파가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다음에 이 밴드가 구조를 바꾸다 이렇게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구부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굴절시켜서 이제 뭔가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그래서 레티너를, 즉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 물질인데, 우리 눈에 레티나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분명히 예전 수능과 예전 모의고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이건 분명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망막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 물질은, 그러니까 그냥 망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레티너를 구조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길어요. 즉 이게 구조가 바뀌지 못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자, 우리가 그것들을, 이 광선을 infrared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red가 이 red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just below the visible color red, 딱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붉은색 바로 아래,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붉은색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다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장이 너무 뭐해서요? 길어서요. 파장이 너무 긴가 봐요. 바바바바 하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 바로 밑. 근데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빨간색 바로 밑에 있으니까 붉을 적자의 외선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얘기. 이번엔 이제 반면에 반대로 이런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파장이요, wavelength가 a little too short, 또 나왔습니다. too. 그래서 좀 너무 짧아서 to be seen, 보여지기에는, 문법 걸려있는 거 조심하세요. 왜 파장이 보여지는 거니까 to see가 아니에요. 문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겠죠? 그래서 보여질 수가 없는, 너무 짧아서. 됐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ultraviolet, 자,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just beyond, 막 딱 넘어서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visible color, 가시선, 가시광선인 이 violet, 보라색의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beyond, 그걸 딱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건 좀 너무 짧아요. 됐나요? 근데 이때는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visible light, 자, 눈에 보이는 광선, 그래서 가시광선, 이때 가시가 볼 수 있다는 뜻이 가능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visible light, 이
가시광선이 squeezed in 딱 보이죠? 껴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infrared 이 적외선과 그리고 ultraviolet 이 자외선 사이 파장 사이에 가시광선이 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 설명. 알겠죠?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순서 위치 문제, 원래 이제 위치 문제 나왔었죠. 뒤에 in contrast하고. 그래서 순서 문제 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면서 여기 consider A to B, B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 consider는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할 때 as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나온 것처럼 to B도 괜찮고 아니면 as나 to B를 다 없애고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뭐로 여긴다면 the dividing line. 자, 구분선, 나눠주는 선이니까요. 적외선과 자외선을 구분해주는 이 선으로 여긴다면 우리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의 이 전자기파의 파동 속에서 말 좀 어렵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딱 가시광선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이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딱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 가시광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파동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자기파의 파동의 우주 내에서 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다시 한번 여기 훨씬 더 많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에요. 자, 이것의 그 우주 내에서 뭔가 이 가시광선이 이걸 좀 구분해주는 선이다 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What can we say?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어떤 파장에 대해서요. 이 양쪽 끝단에 눈에 보이는 양쪽 끝단에 있는 either side 양쪽 끝단에 있는 이 선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보세요. 본격적으로. Those 자 wavelengths 자 그러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한 어떤 파장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visible 가시광선보다 짧은 이쪽이네요. 짧은 이러한 파장의 빛들이 자 light 얘네들이 여기서 visible light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짧아요. 아까 이쪽에 있었죠. 자외선. 더 짧은 이런 이 파장이 바로 can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럼 얘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풀면 보인다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더 짧은 애들이 속성이 하나 나왔네요. 에너지 레벨이 뭐하다? 더 높다. 일단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 shorter, 더 짧은 이러한 파장은요. 파장의 그런 radiation, 어떤 이 복사가 쫙 비춰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ray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carry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것들이 go beyond simply bending molecules. 자, go beyond 뭘 넘어서 버리는데 단순히 그런 분자 구조를 바꾸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즉 뭐냐?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이 분자 구조예요. 분자 구조를 실제로 부숴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엑스레이 너무 많이 쬐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래 이런 에너지 레벨이 높은 자외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몸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부숴버릴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면서 이게 지금 이때 강조 구문까지 지금 껴 있습니다. 문법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기가 문장의 지금 주어고요. The breaking이 주어고 여기 있는 result in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이런 생물학적인 분자 구조의 파괴입니다. 바로 뭐가 야기하는 건요. 됐나요? 이렇게 뭔가 이 복사해주는 뭔가 비춰주는 이런 이 adverse. 자, adverse 그러면 이제 이게 adversity가 여기서 명사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adversity 하게 되면 역경. 그런데 adverse 하게 되면 뭔가 나쁜. 알겠죠? 그런 나쁜, 해로운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영향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분자가 부서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띵 하고. 알겠죠?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적외선 얘기. 파장은 더 길고 에너지 레벨은 더 낮은. 그래서 이 문장이 위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순서 문제를 이제 이 부분을 맨 마지막 달라고 끼워 넣는 문제가 순서 배치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한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those radiations with longer wavelengths 여기까지요. 그럼 좀 더 긴 앞에 나왔던 적외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적외선들이 좀 더 긴 파장을 가진 알겠죠? 이런 광선들이
carry much less energy. 이런 것도 빈칸 문제도 될 수 있겠죠?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보다요? light, 빛보다. think radio waves. 자, 라디오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디오 전파 듣는다고 해서 하고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not even enough. 충분하지도 않아요. to bend retinal. 우리의 어떤 망막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생화학 물질들을 뭔가 변경을 시킨다거나 분자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생물학적인 이런 분자들을 molecule들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 무해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여기에 대해서 무해한데 뭔가 이제 단설 하나 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됐죠. 무해한데 만약 분명히 무해한데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만약 이런 낮은 에너지의 이런 방사가 쫙 비춰주는 게 have biological effect. 분명히 분자의 변화를 안 일으키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에너지 레벨이 분명히 낮아요. 여기 안 썼네요. 에너지 레벨이 분명히 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우리가 지금 찾는 증거로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들의 어떤 메커니즘은요. It's more obscure. 자, 이런 단어도 조심해야 되겠죠. obscure. 불분명해진다. 모호해진다. 되게 애매해진다. 복잡해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beyond.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빈칸 내기 좋죠. 뭘 넘어서 버리냐면 또 나왔습니다. 뭐만 것이죠. 우리가 currently 현재 이해하고 있는 about biology, 우리 생물학에 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 버리고 굉장히 모호해지는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불분명해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닐 테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 있는 거라면 우리의 그렇게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입니다. 저쪽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초반에 나온 세 문장을 가지고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걸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순서 문제, 빈칸 문제의 포인트가 굉장히 높았던 글입니다. 과학 지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풀게끔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제발 쫄지 말고 써버리세요. 그려버리세요. 알겠죠?